그 차 타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8살 아이의 절규가 재벌 회장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한마디로 시작된 충격적인 진실, 인생 최대의 실수,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반전. 이 모든 것의 끝에서 그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그 차 타지 마세요.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경호원들은 경계 태세를 취했고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차 위험해요. 서진이 다시 외쳤습니다. 경호원이 서진을 붙잡으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회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하에서 두 사람이 차 밑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브레이크가 끊어질 거라고.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는 즉시 무전을 통해 뭔가를 지시했고 다른 차량이 곧바로 대기 상태로 준비되었습니다. 다른 차를 준비해. 회장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다, 꼬마야.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회장은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탔고 검은 세단은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서진은 어리둥절한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서둘러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도와주려고 했어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난 그냥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왜 이 사람들이 날 보고 저렇게 놀라지? 그로부터 20분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래 회장이 타려고 했던 검은 세단이 회사를 떠나 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나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을 뿐이었지만 만약 회장이 그 차에 타고 있었다면 그날 밤 서진과 할아버지는 텔레비전을 통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스 앵커는 엄숙한 표정으로 보도했습니다. 오늘 오후 대형 건설 오경태 회장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살해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장이 탑승할 예정이던 차량의 브레이크 라인이 의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기업 내부 갈등과 연관지어 수사 중입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구나. 서진은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옳았는지, 그리고 왜 누군가가 그 노인을 해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공병을 주어 집에 오는 길에 낯선 검은 차가 고물상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서진 군, 안녕하세요. 저는 오경태 회장님의 비서 백현주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서진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걱정과 경계, 그리고 어딘가 체념한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단지 식사 자리에 초대하신 것뿐입니다.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이두식 어르신도 함께 오시면 됩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꼭 가야 하나? 할아버지, 제가 뭔가 잘못했어요? 서진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니다, 서진아. 할아버지는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다만 할아버지의 말은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를 향해 말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지는 않을 겁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타보는 고급 승용차 안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위에서 그는 자신의 낡은 교복이 마치 이물질처럼 느껴졌습니다. 차 안의 감도는 향기는 서진이 알지 못하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저 건물이 회장님 댁입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건물이라기보다 작은 성과 같았습니다. 높은 담장과 정원, 그리고 우뚝 솟은 현대식 건물은 서진이 상상해 본 적 없는 세계였습니다. 차가 정문을 통과하자 서진은 자신이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찬란한 햇빛이 잘 가꿔진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원사가 꽃밭에 물을 주고 있었고 멀리서 분수대의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서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그림들은 마치 박물관과 같았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까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넓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긴 테이블 끝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경태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더 노쇠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회장은 서진을 보자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회장이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다양한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것들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고기, 생선, 샐러드,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과 디저트. 그것은 서진이 평생 보지 못한 양의 음식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손자가 내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일 뿐입니다. 서진은 어색하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뭘 먼저 먹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어색해 보였습니다. 서진이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차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니?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두 남자가 차 밑에서 뭔가를 하는 걸 봤어요. 브레이크가 끊어질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정말 고맙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회장은 서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서진의 말투, 손짓, 그리고 미소 짓는 방식까지 그는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알고 있던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디저트를 먹을 때쯤 서진은 조금 긴장이 풀린 듯 했습니다. 그는 초콜릿 케이크를 조금씩 맛보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셔츠깃 사이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서진아, 목에 그게 무엇니? 회장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목에 걸고 있는 것 말입니다. 서진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것은 낡고 오래된 은목걸이였습니다. 반쪽짜리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와 나눠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이거요? 서진이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엄마가 주신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회장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났니?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습니다. 서진은 회장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주셨어요. 아직 잠만 자요.
사고 나기 전에 항상 이건 우리 가족의 증표라고 하셨거든요. 회장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서진의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습니다. 다만 다른 반쪽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회장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내 딸이 갖고 있던 것이야. 10년 전에 실종된 내 딸. 서진의 가슴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네 어머니 이름이.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오미정이니? 서진은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서진의 할아버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잠깐만요. 회장이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알고 계셨군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엄마와 이 회장 사이에 무언가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진의 작은 외침으로 시작된 운명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도시의 소음이 잦아든 시간, 오경태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손에서 놓지 않았던 반쪽 목걸이를 바라보며 회장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 아이가 설마 우리 딸의 아들이라고?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회장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빛,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걸이. 모든 것이 10년 전 자신의 곁을 떠난 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회장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여성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 오미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자신의 비서 백현주를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고 어제의 혼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서진이라는 아이와 그 가족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하세요. 특히 그의 어머니에 관한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명령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백현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회장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딸을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고용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연히 한 아이의 외침으로 인해 그 실마리를 발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이틀 후 백현주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회장님.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열어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서진의 가족관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의 어머니 오미정, 35세, 교통사고로 인한 뇌 손상으로 2년 전부터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현재 영등포 소재의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병원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날 저녁 회장은 조용히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백현주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비서는 이미 오민석에게 이 사실을 알린 상태였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병상에 누운 여성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침대 옆에 서자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야위고 창백했지만 그 윤곽과 특징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10년간 그가 그리워했던 얼굴이었습니다. 미정이, 너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안에서 회장은 자신의 딸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병원 관계자에게 미정의 모발 샘플을 은밀히 요청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장에게 거액의 후원을 약속한 후 그는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현주는 회장의 요청으로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는 은밀히 오민석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오민석이 커피숍에서 백현주를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DNA 검사를 의뢰하셨습니다. 백현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회장님의 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미정은 10년 전에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확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정말 회장님의 외손자라면 난 끝장이야. 오민석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돼. 절대. 한편 서진은 고물상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이 보여준 반응, 목걸이,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질문들,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랑 그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손이 젓가락을 쥐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민이 스쳤습니다. 서진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넌 엄마 하나만 생각해라. 다른 건 잊어라.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대답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엄마가 누구인지, 아빠가 누구인지, 저도 알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내 엄마는 내 엄마일 뿐이다. 그리고 내 아빠는. 할아버지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알아야 할 건 내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뿐이야.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굳은 표정에서 더는 말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공병을 줍고 집에 오던 중 검은 차가 학교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오경태 회장이었습니다. 서진은 놀라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 시간을 낼 수 있을까? 회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서진을 인근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진아, 내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구나. 회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에 대해 뭘 아세요? 회장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그날부터 회장은 서진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가끔 가는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때로는 고물상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서진에게 책과 옷, 그리고 때로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진은 회장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회장도 자신도 모르게 서진에게 점점 정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총명함과 순수함은 회장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책을 읽는 모습,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모습, 그리고 가끔씩 보이는 환한 미소는 마치 오래전 그의 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누군가의 눈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오민석은 회사의 창문을 통해 주차장에서 서진과 이야기를 나누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면 난 끝이야. 오민석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의 주먹이 창틀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백현주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백현주가 말했습니다. 오민석은 천천히 뒤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맹수와 같았습니다. 결과는 99.9% 일치합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회장님의 딸이 맞습니다. 침묵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민석은 천천히 창가로 돌아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진과 회장은 여전히 주차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서진의 웃음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하자. 오민석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젠 우리 차례야. 백현주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오민석의 눈빛에서 위험한 결의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행에 옮길 의지였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백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민석은 서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함이 없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 아이와 그의 어머니, 둘 다 사라져야 해. 그날 밤 서진은 학교 숙제를 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가 골목 끝에서 고물상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배불이 잠시 빛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불안한 예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위험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확인된 후 서진의 삶은 조용하게 그러나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경태 회장은 서진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빈도를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주말 하루였지만 점차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때로는 평일 저녁에도 초대가 이어졌습니다. 서진의 할아버지는 이러한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밝은 얼굴로 회장님이 도서관도 보여주신대요라고 말할 때면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서진은 회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철문 앞에서 그는 여전히 어색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경비원들이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고 가도 점차 이 거대한 세계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서진 도착했어요. 가정부가 회장에게 알렸습니다. 회장은 책을 읽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어서 오렴.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오므라이스를 준비했단다. 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이전에 단 한 번 오므라이스가 맛있다고 언급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식사는 평소처럼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넓은 식탁에 단 2명이 앉아 있는 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회장은 묵묵히 식사를 했고
서진도 그를 따라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진의 마음속에서 용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왜 혼자 사세요? 질문이 끝나자마자 서진은 자신의 대담함에 놀랐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서진은 자신이 실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회장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큰 집이 무슨 소용이겠니?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집은 그저 빈 껍데기일 뿐이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담긴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회장의 눈에는 먼 추억이 어렸습니다. 난 딸이 하나 있었지. 회장이 문득 말을 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말 잘 듣던 아이였어. 내 나이쯤 되었을 때는 피아노도 잘 쳤단다. 서진은 숨을 죽인 채 들었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계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의 눈가에 순간 눈물이 맺혔다가 사라졌습니다. 모르겠구나. 10년 전에 집을 나갔어. 내가 너무 엄격했나 보다. 그날 이후 서진은 매주 토요일을 회장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지만 점차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회장은 서진에게 간단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책장 정리, 우표 수집 분류, 때로는 그저 옆에 앉아 함께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회장의 저택은 넓고 웅장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부족했습니다. 1000개가 넘는 책이 꽂힌 서재, 클래식 음반이 가득한 음악실, 오래된 골동품이 전시된 응접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어디에도 웃음소리는 없었습니다. 서진은 그 침묵을 천천히 깨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 책 읽어봤어요? 서진이 어느 날 책장에서 낡은 동화책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 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미정이가 좋아하던 책이구나. 서진은 책을 조심스럽게 넘겨보았습니다. 페이지 모서리가 반복해서 넘긴 흔적으로 달아 있었고 중간중간 연필로 그린 작은 그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가 그린 거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회장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미정이, 내 딸이 그린 거란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항상 여백에 그림을 그렸지. 서진은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서툰 어린아이의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웃는 얼굴이, 어떤 페이지에는 눈물 흘리는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거 그릴 수 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서진을 바라보다가 서랍에서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냈습니다. 한번 그려볼래? 그날부터 서진은 회장의 집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창밖의 정원을, 때로는 자신의 상상 속 세계를 그렸습니다. 회장은 그 그림들을 하나하나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천천히 차가운 저택에 작은 온기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표정도 변화했습니다. 딱딱하고 엄격했던 얼굴에 점차 부드러움이 깃들었고 가끔은 서진의 이야기에 소리내어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장은 서진에게 작은 열쇠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 서재 열쇠란다. 언제든 와서 책을 봐도 좋아. 서진은 열쇠를 받아들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표시였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곧 감지되었습니다. 회장의 일정표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은 항상 개인 일정으로 표시되었고 가끔은 평일 오후에도 회의를 미루고 일찍 퇴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왜 이러시지?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백현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회장님이 그 고물상 아이에게 집 문서를 넘기려 한대. 말도 안 돼. 정말이야? 회장님 서재에서 부동산 서류를 정리하는 걸 봤대. 분명 재산 분배 계획이야. 이러한 소문은 회사 내에 빠르게 퍼졌고 결국 오민석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 오민석은 백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아이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져와. 특히 그 어머니의 사고.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내. 오민석은 서진과 그의 어머니의 과거를 철저히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미정의 사고 당시 경찰 보고서부터 병원 기록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회장의 서재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급한 회의가 생겨 잠시 자리를 비웠고 서진에게 원하는 책을 골라 읽으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높은 책장 맨 위 선반의 책을 보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선반 위에는 오래된 앨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서진은 그 중 하나를 꺼내 보았습니다. 앨범을 열자 신문 기사 스크랩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10년 전 한 여성의 실종에 관한 기사들이었습니다. 재벌 2세 오미정 양 실종, 경찰 납치 가능성 조사 중.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옆에는 한 젊은 여성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여성의 목에는 서진의 목걸이와 똑같은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미소는 서진의 어머니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다른 페이지들을 넘겨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실종된 딸을 찾는 회장의 절박한 호소문과 큰 금액의 현상금 공고, 그리고 다양한 목격자 증언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정아, 아빠가 잘못했다. 어디에 있든 돌아와다오. 모든 걸 바로잡을게. 서진은 앨범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함께 이상한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자신에게 보여준 관심, 그가 자신의 목걸이를 보고 보였던 반응, 그리고 지금 이 기사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황급히 앨범을 제자리에 밀어 넣었지만 몇 장의 기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백현주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하니? 백현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백현주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기사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회장님이 알면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백현주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불안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진실의 조각이었고 그 진실이 드러나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서진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서진은 익숙한 듯 302호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누워있는 병실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서진은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오늘도 왔구나. 김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서진의 어머니를 담당하는 간호사로 언제나 서진에게 친절했습니다. 네, 어머니 어떠세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매번 묻는 질문이지만 여전히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평소와 다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은 어제 좋은 반응이 있었어. 손가락에 약간의 움직임이 감지됐단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깨어나실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김 간호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 뇌파 검사에서도 약간의 활동이 보였고, 이젠 곧 깨어날 수도 있단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년 동안 그저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만 보아왔기에 이 작은 희망의 단서는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서진은 언제나처럼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직임 없는 몸.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평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오늘 회장님 집에서 그림 그리는 법 배웠어요. 회장님이 제 그림을 벽에 걸어두셨어요. 서진은 매일 이렇게 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들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그 회장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가족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요.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가족이란 게 뭔가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인가요? 아니면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가족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그분도 가족인가요? 서진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움직임 없는 표정 속에서도 서진은 어머니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잘해주세요. 하지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간혹 회장님이 저를 볼 때 슬픈 표정을 지으세요.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복도에 불이 어두워진 시간, 한 노인이 조용히 302호실로 향했습니다. 오경태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칠 때 가벼운 목례를 건넸고 간호사들은 그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여인을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여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찾았다. 10년이 걸렸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내가 떠나던 날, 내가 내 선택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여인의 손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서진이, 네 아들, 내 손자구나. 그 아이가 내 목숨을 구했단다. 운명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그녀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했고, 때로는 그저 침묵 속에서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 CCTV 카메라가 이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다음 날 아침 오민석의 컴퓨터 화면에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군. 오민석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찾았어. 백현주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민석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자의 상태를 조작해야겠어. 절대 깨어나게 할 수 없어. 하지만 회장님이 뭐? 오민석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깨어나면 모든 것이 끝이야. 10년 전의 진실이 모두 드러날 거야. 백현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민석의 명령에 따라 영등포 요양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거액의 돈이 오갔고 오미정의 약물 투여 스케줄이 변경되었습니다.
회복을 돕는 약물은 중단되고 의식을 억제하는 약물이 투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서진은 평소처럼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302호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병실은 비어 있었고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요? 서진이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달려가 물었습니다. 당직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오미정 환자, 어제 저녁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네요. 뭐라고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호자 서명이 있어요. 오민석 씨라고. 서진은 얼어붙었습니다. 오민석?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자신 외에 어머니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셨나요? 서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강남 세브란스로 되어 있네요.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듣지 않고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회장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회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대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경비원의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은 지금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급해요. 제 어머니가 사라지셨어요. 서진이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그때 백현주가 나타났습니다. 서진군, 무슨 일이지? 서진은 상황을 설명했고 백현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회장님께서 어머니를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라고 지시하셨을 거야. 내가 확인해 볼게. 그러나 백현주의 눈빛에서 서진은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믿음직한 것처럼 보이는 태도, 뒤에 숨겨진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현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내일 아침에 연락드리는 게 어떨까? 서진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는 백현주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해 확인했을 때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환자 기록은 없었습니다. 서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졌고 그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영등포 인근의 모든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병원에서 서진은 한 간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서진의 이야기를 듣고 병원 네트워크를 통해 오미정의 위치를 추적해 주었습니다. 신기하네요. 공식 기록상으로는 강남 세브란스로 전원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병원 지하 특별병동으로 옮겨졌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요? 이 병원이요? 서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특별병동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요. 신원 확인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서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자신의 학생증을 보여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를 꼭 봐야 해요. 간호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이의 절박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10분만이야. 그 이상은 안 돼. 특별병동은 병원 지하에 있었고 일반 병동과 달리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간호사는 서진을 몰래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 창문 없는 방 앞에서 그녀는 멈췄습니다. 여기야. 10분 후에 돌아올게.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기계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침대 위에는 그의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더 많은 관이 그녀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서진이 속삭였습니다. 그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예요, 서진이에요. 어머니의 맥박 모니터가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곁에 있을게요. 아무도 엄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 난 여기 있어. 그 순간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진의 말을 들었고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들으시는 거죠? 제 말이 들리시면 다시 한번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몇 초간의 침묵 후 다시 한번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즉시 간호사를 부르기 위해 방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복도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오경태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서진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곧 안도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여기 있었구나. 나도 방금 내 어머니가 이곳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았단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가 제 말에 반응하셨어요. 손가락을 움직이셨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니? 그럼 미정이가 깨어날 수도. 그때 병실 안에서 갑자기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과 회장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고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불규칙한 파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회장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처방을 변경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회장은 병실 탁자 위에 놓인 차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호적상 본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미정. 회장은 차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진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서진아,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게. 이젠 내 어머니를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회장은 그날로 개인 경호원들을 병실 앞에 배치했고 의료진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돌아가 비상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방, 오민석은 유리창을 통해 이사회 멤버들이 모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겠군. 오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예측할 수 없는 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실에 경호원이 배치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삶은 마치 소용돌이에 휩쓸린 듯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그는 고물상에서 종일 폐지를 줍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회장의 운전기사가 그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방과 후에는 회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의 할아버지는 이 모든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주름 사이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서진에게는 그저 응원의 미소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은 서진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회장이 중요한 사업가들과의 만찬에 서진을 데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서진은 생전 처음 입어보는 정장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슈트와 흰 셔츠, 그리고 자신의 키에 맞게 특별히 제작된 구두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꼈습니다. 괜찮아 보이니? 회장이 서진의 방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서진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어색해요.
회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단다. 나도 내 나이 때 첫 정장을 입었을 때 온몸이 굳는 것 같았어. 그는 서진의 넥타이를 살짝 고쳐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이 순간이 묘하게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의 손길 같았습니다. 만찬은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사업가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비싼 양복을 입고 품위 있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회장의 뒤를 따라 걸으며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오 회장님, 이분이 그 유명한 손자인가요?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은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 아이가 서진입니다. 내 인생의 은인이죠. 서진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를 손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회장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손자 서진입니다. 회장이 서진을 향해 손짓했고 서진은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단 한마디로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차 타지 마세요라는 한마디로요. 회장의 눈에 감정이 어렸습니다. 저 애가 사람 살렸어요. 여러분 회사에 그런 용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사업가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고 곧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은 당황스러움에 어쩔 줄 몰랐지만 동시에 이상한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누군가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많은 사업가들이 서진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명함을 건네며 우리 회사에 관심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물상 아이가 아닌 오경태 회장의 손자로서 그것은 낯설지만 따뜻한 감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비서인 백현주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가 오늘 외부 회의가 있어서 못 돌아올 것 같네. 서진이가 서류 좀 정리하게 해주게. 백현주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교활한 빛이 스쳤습니다. 회장이 자리를 비운 후 그는 곧바로 오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무님, 회장님이 서진에게 상속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서류 정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민석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무슨 서류? 상속 관련 서류로 보입니다. 회장님 서재에 있는 금고 열쇠도 서진에게 주신 것 같고요. 오민석은 침묵했지만 그의 숨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지켜봐. 그리고 모든 움직임을 보고해. 서진은 그런 음모를 전혀 모른 채 회장의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서류 정리는 단순히 회장이 읽던 책들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진은 이 일이 즐거웠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며 그는 회장의 취향과 관심사를 더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회장은 서진을 놀이공원에 데려갔습니다. 서진에게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놀이기구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한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봤고 회장은 그런 서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재밌니? 회장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신이 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재밌어요. 회장의 눈에 순간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어린 시절 내 엄마가 여기 좋아했었지. 서진은 그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엄마요? 회장은 마치 혼잣말을 한 것처럼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화제를 바꿨습니다. 저기 봐, 솜사탕 파는 곳이 있구나. 먹어볼래?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내 엄마랑 회장님은 아는 사이일까? 이후로도 회장은 서진을 다양한 장소에 데려갔습니다. 수목원, 아쿠아리움, 심지어 야구장까지.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진은 회장의 웃음소리가 친근하게 느껴졌고 회장은 서진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즐겁게 답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은 서진을 데리고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강물 위에 붉게 물들고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서진아, 회장이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에게 말해줘야 할 것이 있구나. 서진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단다.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내 친손자였어.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이미 회장과 자신 그리고 어머니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인받으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내 딸이란다. 10년 전에 실종된 내 딸 미정이. 서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자신에게 보여준 관심, 그의 눈빛에 담긴 그리움, 그리고 목걸이까지. 왜? 어머니는 집을 떠났나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었단다. 너무 엄격했고 미정이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어. 네 엄마가 네 아빠를 만났을 때 난 반대했지. 그리고 어느 날 미정이는 사라졌어. 서진은 회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작은 손이 회장의 거친 손을 감쌌습니다.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만났구나. 그날 저녁 회장은 대형 건설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내 가족을 다시 찾았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내 딸 오미정이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내 손자 서진이 우연히 내 목숨을 구한 그 아이였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 서진이는 공식적으로 내 손자로 인정받을 것이며 현재 회복 중인 내 딸 미정이는 대형 그룹의 정당한 상속자로 복귀할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생중계되고 있었고 오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표정으로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오민석이 외쳤습니다. 백현주는 조용히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미정 씨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이고 서진은 그저 아이일 뿐입니다. 오민석의 눈에 냉기가 서렸습니다. 맞아. 우리가 지금 당하지 않으면 평생 끝이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쓸 때가 왔군. 한편 서진은 회장의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나를 원해주는 어른을 만났습니다. 서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별빛 아래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의 빛 너머로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위험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밤, 회장의 저택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오경태 회장은 내일 모든 것을 공개할 계획이었습니다. 서진과 미정의 존재, 그리고 10년 전의 진실까지. 그것은 단순한 가족 상봉의 선언이 아니라 대형 그룹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결정이었습니다. 회장은 서재에 앉아 마지막으로 발표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옆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안경을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 하지만 해야 할 일이지. 그때 가정부가 차와 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회장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진은 그가 매일 저녁 복용하는 혈압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물과 함께 약을 삼키자 가정부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서진아,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내 어머니가 깨어나면.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습니다. 그는 이마에 손을 얹으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갑자기 복부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배가.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의 상태가 순식간에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쓰러졌고 고통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할아버지.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회장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공포가 그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서진의 외침에 경호원과 가정부들이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본 경호원 대장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10분 만에 회장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진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방금 찾은 가족을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서진은 유리창 너머로 회장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기계에 연결된 노인의 모습은 며칠 전까지 자신에게 미래를 약속하던 위험 있는 회장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의사들은 회장의 의식이 미약하게나마 유지되고 있다고 했지만 그가 언제 깨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뒤에서 이두식 할아버지의 거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현실이 두 사람에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가만히 쥐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생 고물상에서 일하며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서진아, 가자.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묵어야겠다. 서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할아버지를 따라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이 쓰러진 후 이두식은 놀랍게도 회장의 집에 머물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온 노인이었지만 손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택은 여전히 웅장했지만 회장의 부재로 인해 더욱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서진과 할아버지는 손님용 객실에 짐을 풀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며칠 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고물상 소년이 아닌 대형그룹 회장의 외손자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회장은 쓰러졌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뭘 생각하고 있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직접 진실을 찾아야 할 때다. 그날 밤 서진은 회장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 단서를 더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 저택 곳곳에는 이미 작은 카메라와 도청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백현주는 회장이 병원에 있는 틈을 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진의 모든 움직임이 오민석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서진은 회장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회사 문서들이었지만 한 서랍에서 그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장이 10년 동안 딸을 찾기 위해 고용했던 사설 탐정들의 보고서였습니다. 그 중에는 오민석 감시 폴더도 있었습니다. 회장은 자신의 아들도 의심했던 것입니다. 한편 대형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오민석은 회의실 앞에 선 채 넥타이를 단정히 매만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그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오민석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 당분간 회사를 이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회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회장이 정신없을 때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오민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 회장직을 맡아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회복되시면 즉시 모든 권한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사들은 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오민석의 오랜 준비와 뒷거래가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형그룹의 임시 회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가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고물상 출신 아이가 대형그룹 유산 노린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야, 너 정말 그 회장 손자야?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쉬는 시간에 몇몇 아이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내 엄마가 가출한 거라며? 왜 가출했는데? 한 아이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다른 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내 진짜 아빠는 누군데? 회장 아들이야?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그를 덮쳤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그들에게 대꾸하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서진은 빠르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정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낯선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 남자는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고 지팡이의 의지에 서 있었습니다. 이서진 군? 노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김종구라고 한다. 오경태 회장님의 옛 비서였지. 30년 넘게 회장님을 모셨단다. 서진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종구는 미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너와 얘기할 것이 있어서 왔단다. 회장님이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알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 서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자 김종구는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인형이었습니다.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작은 인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랬고 한쪽 팔이 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김종구가 인형을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어릴 때 자주 갖고 놀던 인형이란다. 내가 보관하고 있었지. 서진은 조심스럽게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형이 아니라 어머니의 과거와 연결된 소중한 연결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인형 안에 비밀이 있단다. 김종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 아가씨가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이 인형에 녹음기를 숨겼어. 그리고 나에게 맡겼지. 아버지가 언젠가 날 찾게 되면 이걸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형을 살펴보다가 등 부분에 작은 지퍼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오래된 소형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B- B- 하는 소리 후에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서진의 어머니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이 녹음을 들으신다면 당신이 마침내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나 민석 오빠랑 싸웠어요. 정확히는 싸움이 아니라 그가 나를 협박했어요. 내가 당신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내가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내 남자친구 서진이의 아버지를 해치겠다고 했어요. 나는 이 집을 떠날 거예요. 내 아이는 이 집에서 못 키워요. 이곳은 너무 차갑고 위험해요. 언젠가 당신이 이해해 주길 바라요. 사랑해요, 아빠. 녹음이 끝나고 서진은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오민석이 회장의 딸을 떠나게 만든 결정적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복 여동생을 협박하여 집을 떠나게 했고 그 결과 미정은 10년 동안 가족과 단절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알겠니? 김종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오민석은 항상 그랬어. 자신만을 위한 사람이었지. 그리고 지금 그는 모든 것을 차지하려 하고 있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오민석이 회장을 해치려 했던 이유, 자신과 어머니를 위협했던 이유, 모두 그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서진이 김종구에게 물었습니다. 이 녹음을 회장님께 들려드려야 해. 김종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알 권리가 있어. 다음 날 서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인형과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하자 그는 회장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오늘은 반응이 조금 있으셨어요. 간호사가 알려주었습니다. 눈을 잠깐 뜨셨다가 다시 감으셨어요. 의식이 점차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회장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여러 기계들이 B- B- 소리를 내며 회장의 생명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회장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서진이 속삭였습니다. 제가 왔어요. 서진이에요.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진은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엄마가 떠난 진짜 이유를 알게 됐어요. 민석 삼촌이 엄마를 협박했던 거예요. 엄마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저를 지키기 위해 떠났던 거예요. 서진은 녹음기를 꺼내 회장의 귀 가까이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서진은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음을 나타내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할아버지, 꼭 다시 눈 뜨셔야 해요. 서진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해요.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서진은 회장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자신의 가족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날수록 적들의 발톱은 깊어졌지만 서진의 결의도 그만큼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걸려온 전화로 서진은 잠에서 깼습니다.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인공호흡기를 달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두식 할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고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중환자실 앞에는 회사 임원들과 백현주, 오민석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비원은 서진과 할아버지의 면회를 막았습니다. 보호자 권한이 백현주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현재로선 오민석 전무님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십니다. 라는 백현주의 말에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잡으며 가자 서진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의 저택에 돌아왔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대문을 막고 있었고 그들의 짐은 이미 현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백현주의 지시로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충격과 분노로 떨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었던 그가 이제는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고물상으로 돌아간 그날 저녁 서진은 텔레비전에서 오민석의 기자회견을 보았습니다. 오민석은 서진이 회장의 손자가 아니며 DNA 검사가 조작되었다는 거짓말을 공공연히 퍼뜨렸습니다. 유언장도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진은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사기꾼이라 놀리며 따돌렸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까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다행히 윤지라는 소녀가 나서서 그를 도왔고 서진에게 진심 어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서진은 신문 가판대에서 회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오경태 회장, 은퇴 전 마지막 인터뷰라는 기사였습니다. 그 속에는 회장이 지갑에서 꺼낸 아기 사진이 있었고 인터뷰에서 회장은 딸과 손자를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 아기가 자신임을 직감했습니다. 결심한 서진은 그날 밤 병원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어머니 병실 앞에서 의사로 위장한 낯선 남자를 발견했는데 그는 주사기를 들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병실 안에서 비상벨이 울렸고 놀란 남자는 달아났습니다. 간호사들이 흥분된 표정으로 나오며 오미정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서진은 어머니가 깨어났다는 놀라운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회장의 상태도 확인하기 위해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수상한 남자가 회장의 병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남자는 생명유지 장치를 조작하려다 붙잡혔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 회장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회장이 찾는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은 약해 보였지만 또렷한 눈빛으로 서진을 반겼습니다.
서진아, 와줘서 고맙구나. 회장은 CCTV에 찍힌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고 서진이 자신과 미정을 구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서진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할아버지, 어머니도 깨어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고 있단다. 미정이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회장은 이제 민석과 백현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진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이루어질 시간이었습니다. 너희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고집과 교만 때문에 미정이를 떠나보냈어. 그리고 10년 동안 매일 밤 후회했지. 서진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그 주름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과 후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다 필요 없어졌다.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그저 미정이를 다시 만나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구했구나. 서진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대형그룹 본사에서는 오민석이 이사회를 주재하려 했습니다. 회장이 혼수 상태인 지금 권한을 이양받아 회사를 장악하고 서진과 미정을 역사에서 지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의 직전 한 임원이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되찾으셨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민석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뉴스에서는 회장의 회복과 오미정도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연기합니다. 오민석이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분노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백현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무님,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회장님 독살 시도와 오미정 씨 살해 미수조사입니다. 누가 말했어? 제가 자진 출두했습니다. 전무님의 지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민석은 망연자실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서진은 오전에 회장 곁을, 오후에는 어머니 병실을 찾았습니다. 미정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했지만 눈에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아, 내 아들.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2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지난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를 봐야겠구나. 미정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회장과 미정의 재회는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1시간 후 서진이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상처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아,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이두식 할아버지에게 인사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다 잘 됐어요. 엄마도 깨어나셨고 회장님도요. 이두식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쩔 생각이냐? 이제 제가 지킬 가족이 생겼어요. 그 가족의 엄마도 할아버지도 꼭 있어야 해요.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함께 살아요. 이두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는 용서와 수용, 새로운 시작에 대한 동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고 미정과 서진이 옆에 섰습니다. 뒤에는 이두식도 자리했습니다.
오늘 10년간의 침묵을 깨고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제 딸은 오민석의 협박으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모든 어둠을 지나 마침내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긴장되니? 어머니 미정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에는 강인함과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몸은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네, 조금요. 이게 다 꿈 같아요. 서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 진실은 항상 드러나기 마련이야. 회의실 문이 열리고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수십 년간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됐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서진과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눈에는 후회와 기쁨, 슬픔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지금은 선택의 순간이다.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지. 법무팀 변호사가 마지막 확인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오민석의 혐의가 모두 증거와 함께 준비되었고 경찰은 기자회견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대로 나가기 전 서진은 입구에서 이두식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진이 반갑게 불렀습니다. 이두식은 고개를 끄덕였고 굳은 표정에도 미소가 스쳤습니다. 세 어른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와 존중이 흘렀습니다. 함께 가시죠. 회장이 말했습니다. 무대로 향하는 통로를 걸으며 서진은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회장의 차를 막아선 순간, 목걸이를 발견한 순간, 진실을 알게 된 순간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기자들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서진은 순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랐고 미정과 서진이 옆에 섰습니다. 이두식은 뒤에 자리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사업가가 아닌 한 아버지로 섰습니다. 10년 전 제 딸 미정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실종된 것이 아니라 오민석의 협박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전 그녀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제 외동딸 오미정입니다. 그는 그 차 타지 마세요라는 외침으로 내 목숨을 구했습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회장은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1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유산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저는 즉시 은퇴합니다. 오민석은 증거 조작, 살해미수, 횡령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 순간 건물 뒤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이 오민석을 체포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찾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지키려 합니다. 회장은 대형 그룹의 지분을 서진 장학재단으로 전환하여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그들은 회장의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가족으로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란다. 많은 시간을 잃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 것이야. 미정이 물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니?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바람을 물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어요. 6개월 후 서진 장학재단 개소식에서 서진은 장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여러분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세상은 쉽지 않지만 누군가의 진심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회장과 미정, 이두식은 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자부심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가족의 그리고 더 넓은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서진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고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강원도 작은 마을의 텃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경태 회장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 땀을 닦으며 고추 모종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의 패인 주름 속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때 수천억 계약서에 서명하던 손으로 이제는 씨앗을 심는 일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물 가져왔어요. 10살 서진이 물뿌리개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는 고물상 소년이 아닌 평범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고맙구나. 오늘 학교는 어땠니? 재밌었어요. 과학 시간에 제 계획서가 제일 좋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년 전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강원도로 내려왔습니다. 대형 그룹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은퇴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미정이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휠체어에 의존했지만 매일 재활 치료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행복하니? 이두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손자와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올 줄 몰랐어요. 서울에서는 서진 장학재단이 전국의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원격으로 운영하며 10년의 잃어버린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읍내로 가는 길, 서진과 할아버지는 약국에 들렀다가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갑자기 한 자동차가 빠르게 달려왔고 서진은 길 한가운데 서 있는 5살 여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고 외쳤습니다. 그 차 타지 마세요.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1미터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진의 심장은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머릿속에는 1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내가 외쳤던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살렸다. 돌아가는 길 서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의 인생은 정말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커다란 파도를 일으키지. 그날 밤 서진은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의 외침 하나로 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꿨다. 그의 눈에 별빛이 반사되었고 그 빛은 희망처럼 반짝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